안녕하세요. 8월 20일 명인준과 함께하는 드림 FM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을 함께할 DJ 남시연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는데요. 사계절 중 여름은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은 것 같습니다. 강렬한 햇빛을 닮은 우리들의 청춘. 오늘 드림 FM에서는 이 뜨거운 청춘을 주제로 여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청춘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는 게스트를 모시고 DL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3부에서는 청춘에 관한 책 소개를, 4부에서는 명현중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1부 첫 곡으로 마이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을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저희 드림 FM의 작가 윤현철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 듣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춘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푸릇푸릇한 청춘을 보내고 계신 분도 혹은 지나온 청춘을 추억하며 미소 짓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명현준 학생들은 지금 반짝이는 청춘 한가운데를 지나는 중입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는 건지, 과연 청춘이란 무엇인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청춘에 대한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세 분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명인중학교 음악교사 박소영 선생님은 청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청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춘이라는 단어가 참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라서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문득 궁금해져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엔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시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따스한 봄철만 떠오르기보다는 사계절이 모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라면 마냥 즐거웠던 따스한 봄, 질풍노도와 같이 변덕스러웠던 여름, 그리고 준비해온 것들을 좋은 결실로 수확하며 기쁨을 맛보았던 가을. 반면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좌절하고 슬퍼했던 겨울의 매서운 차가움까지. 저에게 청춘은 이 사계절이 모두 담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는 몰랐지만 그 사계절을 하나하나 견뎌내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 있더라고요. 청춘이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겪는 무수한 시행착오들, 그로 인한 수많은 고민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더 깊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마음껏 시행착오를 겪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계절을 온몸으로 견뎌낸 새싹들은 언젠간 자라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또 흔들리면 어때요? 이미 수많은 사계절을 견뎌왔으니 그가 흔들린 쯤은 분명 이겨낼 것입니다. 오, 박소연 선생님은 청춘의 정의와 자신이 생각하는 청춘을 사계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계절의 순간 모두가 청춘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네요. 우리도 힘듦을 이겨내고 많은 경험을 쌓아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으로 막 청춘의 시기에 발디딘 명현중학교 3학년 구현빈 학생의 인터뷰를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내가 청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있었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청춘을 보낼 수 있을까? 현재 나는 어떻게 청춘을 보내고 있지? 라는 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네, 명인중 구현빈 학생의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청춘을 지내고 있다 보니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의문으로 남을 수 있겠군요. 아직 경험도 적고 지나온 시간도 적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청춘을 보내야 하고 무엇이 청춘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것에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경험을 쌓으며 자신만의 청춘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춘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명현중학교 도덕교사 김성희 선생님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활동으로 책을 읽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때 읽었던 책, 그리고 그때 썼던 글, 이런 게 다 기초가 돼서 어른이 되어서도 내 내면에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또 그걸 기반으로 글을 쓰면서 자꾸 자기를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이걸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읽지 말고 같이 읽고, 또 혼자 쓰지 말고 자기가 쓴 걸 같이 나누고, 그게 동아리든 뭐 친구들끼리 하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 선생님은 청춘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청춘을 지나오셨던 선생님의 조언대로 활발하게 활동해보며 아직 청춘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이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춘에 대한 세 분의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청춘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리센네의 데자뷰.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청춘을 보내는 방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보내는 방법 첫 번째, 바로 브이로그 찍기, 릴스 찍기 등 현재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건데요. 과거에 찍어두었던 영상을 보며 추억을 되돌아본 기억 있으신가요? 영상은 그 당시의 날씨, 풍경, 이미지 등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고, 또 예전 모습을 한 우리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추억을 돌아보며 그 당시에 청춘을 보낸 우리들의 모습을 훨씬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 날 가족,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영상을 본다면 다시 오지 않을 우리들의 청춘을 떠올리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 찍을 때 예쁜 포즈를 취하자는 의미에서 자이언티 양뮤의 V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신나지 않나요?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춘을 보내는 방법 두 번째, 악기 배우기입니다. 악기는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죠? 익히기는 힘들지만 청춘의 한 페이지에서 배워둔다면 훗날 그땐 이 노래가 유행했었지, 내가 이런 곡도 연주했었지 하며 잊고 지낸 시간들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그 시절의 감성을 가장 뭉클하게 전해주는 도구니까요. 그때의 감정과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주기 때문에 청춘 시절의 악기 하나쯤 배워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렉 기타가 독보적인 잔나비의 포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볼게요. 청춘을 보내는 방법 세 번째.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하면서도 청춘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바로 가족, 친구와 여행 가기입니다. 여행은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어찌 보면 가장 특별한 방법인데요. 가장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으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곳을 다니며 자신이 모르던 것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1부, 청춘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린 방법보다 청춘을 즐기는 방법은 더 많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각자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노래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세븐틴의 청춘 찬가 들려드릴게요.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루시의 개화 듣고 왔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게스트들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마지막 여름의 청춘을 느끼고자 아주 시원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번 2부는 진행자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FM의 PD 송지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게스트들을 불러볼까요? 2부의 게스트는 바로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FM의 작가 윤현철님과 PD 강윤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슬슬 선선해지고 있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한 발자국 다가가는 느낌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자 이렇게 라이브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노래를 듣고 청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 악뮤의 낙하입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떨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에서 청춘의 불안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떨어져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이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나가 믿던 나를 딱 감고 나가 눈 딱 감고 나가 믿던 나를 딱 감고 나가 초토화된 곳이든 뜨거운 불덩이든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난 널 떠나지 않겠다고. 죄다 낭떨어져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눈을 본다면 밤하늘의 별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새타면 뛰어나가 뜻에 숨딱 참고 나가 새타면 뛰어나가 뜻에 숨딱 참고 나가 I'll show how we love 보여주자 웃을 준비 끝낸 그들에게 아무것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 눈 딱 감고 나가 믿던 나는 딱 감고 나가 새타면 뛰어나가 뜻에 숨딱 참고 나가 와, 정말 노래를 듣자마자 여름의 청춘이 막 올라오는 것 같네요. 네, 정말 곡 자체에 통통 튀는 박자가 여름 청춘의 느낌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 곡은 무엇인가요? 다음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자유롭게 훌쩍 떠나는 여행의 설렘이 지금 우리의 청춘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와, 이 노래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어떻게 불러주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놔요 제발 날 듣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쉬지 않고 빛났던 금 같은 마이에 이리저리 치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었나 미쳤었나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 시리들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board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난 자유롭게 fly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ew World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ght 빛나는 my ear 자유롭게 fly fly 나 숨을 쉬어
저 이제 쉬어요 떠날 거예요 노트북 꺼놔요 제발 날 잡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See ya 쉬지 않고 빛났던 금 같은 마이에 이리저리 치이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었나 미쳤었나 떠날 거야 더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 시티들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날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난 자유롭게 fly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ew World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빛나는 마이에 자유롭게 fly fly 나 숨을 쉬어 I can fly so away Fly so away so away so away Fly away Take me to New York 뉴욕 시티들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난 자유롭게 fly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ew World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빛나는 마이에 자유롭게 fly fly 나 숨을 쉬어 망했다. 다음 곡은 김동률 출발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가사의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라는 내용이 청춘과 닮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낯선 길이라도 기분 좋게 걷자는 이 노래처럼 우리 모두의 앞날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선곡하였습니다.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 뭐든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와, 이 노래는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데 노래 자체가 시작의 설렘을 희망적으로 표현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곡은 할로로의 0+0입니다. 이 곡은 듀엣으로 같이 부를 건데요. 송지수 PD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청춘을 보내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 부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 이 가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항상 자주 듣던 노래인데 빨리 듣고 싶네요. 검은 눈동자에 사각지대를 찾으러 가자. 여름 코코아 겨울 수박도 혼나지 않는 파라다이스 앞서가는 너의 머리가
좁힐 때 나의 내일이 뛰어오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너는 알고 있니? 멍든 발목을 꺾으려 해도 망설임 없이 태어나는 꿈.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난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이 곡 자체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청춘을 느끼기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곡들을 듣다 보니 어느새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지 마지막 곡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 곡은 이름부터가 청춘이죠. 이무진의 청춘 만화 부르겠습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자신의 서툰 감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청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해보았습니다. 우리 멋진 나이야 좀 어리긴 하지만 하고픈 일이 나가고픈 일 해야 할 일까지 많으니까 우리 낚시 속에 숨불확실한 우리란 꽃말을 지닌 라일락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이 청춘의 끝까지 날 깊이 잠겼어도 떠오를 때 쓰러졌어도 벅차오를 때 마른 어제를 지나왔으니 점이 되어버린 출발선에 무모했던 날에 날 데리러 언젠간 돌아갈 거랍니다. 오래된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에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따사로운 온기가 달 구름을 향하는 비행이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한 번뿐인 이 모험을 겁내진 않아. 오늘보다 오래된 날은 없으니 어서 날아오르자. 이 노래 여름의 청춘 느낌을 아주 잘 살린 노래잖아요.
맞아요. 이무진님의 목소리와 청춘 만화의 가사가 어우러져 여름의 청춘 같은 느낌을 잘 살린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게스트 윤현철님과 강윤아님을 모시고 청춘에 관한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우리가 청춘이구나 느낄 수 있는 곡들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아, 정말 아쉽지만 이제 슬슬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부 끝곡으로 한로루의 해초를 듣고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3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브로큰티스의 해는 지고 있는데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부를 진행하게 된 송지수 PD입니다. 더운 여름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인연은 삶의 전환점이 되어줄 만큼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는 하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정신병원이라는 생소한 장소에서 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 바로 정유정 작가의 내 심장을 쏴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 내 심장을 쏴라의 저자인 정유정 작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유정 작가는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문학을 전공하지 못하고 간호대학을 졸업해 간호사로 일하다가 작가가 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후 습작을 꾸준히 연습했고 결국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세계 청소년 문학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내 심장을 쏴라로 세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유정 작가의 소설의 장점은 인물의 섬세한 심리묘사, 그리고 위트 있는 문체가 특징으로 짧지 않은 분량임에도 청소년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유정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소설의 분위기를 담은 블로의 안아줘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유정 작가의 내 심장을 쏴라가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이수명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일로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여러 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결국 아버지의 선택으로 쉽게 나올 수 없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첫날, 수명은 승민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입원 첫날부터 난동을 부리며 탈출을 시도하는 소란스러운 그의 모습을 보며 수명은 그와 절대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수명은 이번 초반부터 그와 지독하게 얽히게 됩니다. 같은 병실의 침대 바로 옆자리. 심지어는 승민의 난동으로 오해받아 개인 격리실에 갇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명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툭하면 짓궂은 장난을 치고 가볍게 행동하며 항상 실패하지만 탈출을 포기하지 않는 수명과 전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던 수명을 승민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둘은 더욱 가까워졌고 여러 사건을 겪으며 점차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깊은 대화 중 승민이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였고 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가족 간 유산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정신병원으로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의 탈출 난동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시력을 완전하게 잃기 전 마지막 비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승민은 자신의 꿈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명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서 도망쳐왔습니다. 이대로 안전한 정신병원에 영영 갇혀 평생을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승민은 그런 수명의 인생에 들어온 불청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끝없이 앞을 향해 돌진하는 그는 숨어버린 수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수명 자신은 누구인지, 숨는 너와 견디는 내가 아닌 인생을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수명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숨지 않고 그 자신을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을까요? 또한 승민은 탈출에 성공해 다시 한번 마지막 비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 심장을 쏴라의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명이 승민과 만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여러 사건들로 여운있게 풀어낸 이 책은 제가 한동안 진로와 꿈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큰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무섭기만 한 미라 앞에서 숨지 않아도 괜찮다고 당당하게 널 내보이라고 외쳐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청춘, 마냥 푸르기만 하지는 않은 성장통의 시기. 더위 속 각자 자신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는 제가 길을 찾아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어 나아가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더위가 점점 가시고 있는 여름날 푸른 청춘의 분위기를 담은 내 심장을 쏴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소설과 어울리는 곡 우즈의 조니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심장을 쏴라의 명대사들을 몇 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미지를 잘 상상해가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궁금했어. 진짜 네가 누군지.
숨는 놈 말고 견디는 놈 말고 네 인생을 상대하는 놈 있기는 하냐? 현실의 고통에서 도망치거나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수명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작중 수명이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마음먹는 계기가 되는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대사입니다. 난 순간과 인생을 맞바꾸려는 게 아니야. 내 시간 속에 나로 존재하는 것. 그게 나한테는 삶이야.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직전 남이 정해준 대로 억압받으며 연명하기보다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주체적이게 살겠다는 승민의 선언이자 주체적이지 못했던 주인공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중요한 대사입니다. 이제 빼앗기지 마. 네 시간은 너 거야. 진정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자유를 갈구하는 승민의 의지가 담긴 승민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성과 신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잔한 분위기와 희망적인 멜로디를 가진 가더가든 휴게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3부. 정유정의 소설 내 심장을 쌀아에 대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며 내 심장을 쌀아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며 3부 마치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들려드리겠습니다.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는 찬민의 웨이브 들려드렸습니다. 저희는 4부 진행을 맡은 윤현철, 강윤아입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4부에서는 명현중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의 2학년 여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어이없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모든 게 미숙한 초등학생들의 연애였던 만큼 설레기보단 친구 같은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떡볶이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다른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안정적이고 친근한 연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없었던 일의 시작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친구와 카톡을 하고 있던 중 전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노래에 맞춰 챌린지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틱토커의 영상이었죠. 그리고 영상을 보낸 뒤 하는 말은 이 사람 완전 내 이상형이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이상형? 저는 조금 착잡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개운한 마음으로 나와 확인한 카톡에는 우리 헤어지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차도 제가 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전 남자친구가 너무했네요. 그래도 초등학생 때의 어리숙한 연애였던 만큼 너무 마음 상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애 경험들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으셨다면 좋겠네요. 여기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내 선을 지켜줘 를 경쾌하게 풀어낸 아이유의 삐삐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익명의 2학년 남학생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가족들과 다 함께 천리포로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호텔 앞 바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원하게 수영도 하고 바닷가에 흩뿌려진 예쁜 돌들을 주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야심차게 꽃게 잡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꽃게는 못 잡았습니다. 대신 학꽁치와 작은 돌개들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다양해서 신기했습니다. 꽃게를 못 잡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호텔 앞 편의점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고양이를 한참 동안 만져주고 하루를 마무리했네요. 비록 목표했던 꽃게는 못 잡았지만 가족들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나누며 웃을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따뜻했던 여름방학의 추억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정말 행복하게 보낸 친구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바다에 가서 돌을 들추며 작은 돌개들을 잡고 놀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여름바다를 생각나게 만드는 유피의 바다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익명의 3학년 여학생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사귄 친구들 총 5명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배구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진 말이죠. 때는 2달 전이었습니다. 저희는 학급 반이 나뉜 상태였지만 그래도 중간고사 끝나고 같이 바다도 갈 만큼 계속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A와 B가 싸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둘이 같은 반인데
그 안에서 험담으로 인한 다툼이 생긴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하고 되도록이면 다 같이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A가 B를 대구부에서 퇴출시키자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친구 C가 들은 걸 제게 말을 해준 거지만 말로만 들어도 너무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C라는 친구가 다 같이 얘기를 하도록 장소를 마련해줬죠. 근데 나름 그때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A가 제 험담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A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험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는 남자애한테 들었고 그 남자애는 야야야야, 내가 이거 말한 거 절대 A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해서 아직 A는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걸 모르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간의 싸움은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 중 하나가 이런 친한 친구들 사이의 불화죠.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싸우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어 사이좋은 5명의 친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할로로의 화해 듣고 오겠습니다.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오늘 청춘을 주제로 청춘을 즐기는 방법, 듀엣 라이브, 책 속의 사연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저희의 소감을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에서 PD 역할을 맡은 강유나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라디오라는 것을 들어보기만 했지 접해본 건 처음이었고 또 제가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많이 바쁘고 또 힘들었지만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보니 또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는 박소영 선생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에서 작가 역할을 맡은 김다인입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을 한 게 정말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고 방송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에서 DJ 역할을 맡은 남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회인 라디오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에서 작가 역할을 맡은 윤현철입니다. 제가 처음 라디오를 한다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고 하나의 방송을 이렇게 마치고 나니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에서 PD 역할을 맡은 송지수입니다. 방송국에서 직접 녹음하고 송출까지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준 친구들과 옆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박소영 선생님, 그리고 좋은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PD님과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금까지 명현준과 함께하는 드림 FM이었습니다. 4부 끝곡으로 청춘과 여름을 노래한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D 강유나, 작가 김다인, DJ 남시연, 작가 윤현철, PD 송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